토트넘이 3대 0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팀의 실망스러운 경기력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결장한 상태에서 팀은 3골을 기록했지만 영국 팬들의 반응은 분노로 가득 찼고 이는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을 대신해 출전한 티모 베르너는 2번의 1대1 기회를 맞았지만 득점에 실패했는데요. 전반 38분 그의 슈팅은 골키퍼에게 막혔고 후반 55분에는 슛이 너무 약해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에게 쉽게 막혔습니다. 만약 손흥민이었다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며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느슨한 수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공략해 추가 득점을 올렸을 것입니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티모 베르너는 손흥민의 현재 토트넘 상황에 대해 놀라운 발언을 했고 이는 영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베르너는 이제 손흥민이 왜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오늘의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손흥민 없이도 토트넘은 강력한 공격력, 압박, 그리고 훌륭한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24개의 슈팅을 시도했으며 평균 60.8%의 점유율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완전히 압도했는데요. 전 리버풀과 토트넘 선수이자 잉글랜드 국가대표였던 제이미 레드냅은 경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이 이겼지만 약간 아쉬움이 남다. 오늘 손흥민이 출전했다면 토트넘이 6골을 넣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추가적인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을 대신해 출전한 티모 베르너는 2번의 1대1 기회를 맞았지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전반 38분 그의 슈팅은 골키퍼에게 막혔고 후반 55분에는 슛이 너무 약해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에게 쉽게 막혔습니다. 우리 모두는 손흥민이라는 뛰어난 선수를 기억합니다. 그는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죠. 손흥민이 출전했더라면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느슨한 수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공략해 추가 득점을 올렸을 것입니다. 축구 분석 웹사이트 옵타의 통계에 따르면 티모 베르너의 기대 득점 수치는 0.61이었으나 그는 득점에 실패했고 2번의 명백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기대 득점 수치는 4.67에 달했지만 그들은 3골밖에 넣지 못했고 이는 완전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경기에서 최저 점수를 받은 선수가 퇴장을 당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닌 손흥민의 역할을 대신한 티모 베르너였다는 것입니다. 베르너가 놓친 2번의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했다면 토트넘은 3대 0이 아닌 5대 0으로 승리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을 대신해 출전한 베르너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으며 만약 손흥민이 출전했다면 1대1 기회는 분명히 골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에 따르면 베르너는 손흥민이 남긴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저 점수인 5점을 받았고 어떤 기회도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슛 능력과 자신감 모두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왼쪽 윙에서 효율적으로 뛰지 못했고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BBC는 베르너의 플레이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이번 경기가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할 때는 항상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날카로운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없이 토트넘은 예전처럼 날카로운 공격 전개를 펼치지 못했죠. BBC 스포츠에 따르면 문제는 전적으로 베르너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득점 실패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베르너의 경기 히트맵에 따르면 토트넘은 왼쪽 윙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베르너에게 많은 패스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기회를 3번 만들어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상황은 이전에 손흥민이 경험했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기 꺼려하고 대신 자신이 직접 득점하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잇따른 경기 부진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티모 베르너는 경기 후 비공개 인터뷰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역할을 대신해 출전했으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새로운 역할을 맡았는데요. 베르너는 손흥민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영광이지만 동시에 큰 압박감이 있다고 말하며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베르너는 인터뷰에서 이제 손흥민이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베르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손흥민이 팀 내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더 깊은 위치에서 공을 받아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도록 했으며 예전처럼 득점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르너는 손흥민은 팀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존재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지만 그가 아무리 공헌해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베르너는 손흥민이 전술적으로 제한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토트넘과 재계약에 소극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르너는 아마도 토트넘이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재계약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건다. 손흥민이 겪고 있는 문제가 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할지도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티모 베르너의 발언은 곧바로 언론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의 현재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 이적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르너가 손흥민이 직면한 압박에 대해 공감과 이해를 표명하면서 토트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번 발언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전술은 손흥민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서 중요한 득점을 기록해온 선수였습니다. 토트넘이 이 전술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손흥민이라는 귀중한 선수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티모 베르너의 이야기는 단순히 손흥민의 대체자로 나선 것에 그치지 않고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의 상황을 더욱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폭로했으며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추측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졌고 베르너는 축구계 전반에 걸친 논쟁을 촉발시킨 인물이 되었죠. 베르너의 감정이 담긴 발언은 손흥민이 직면한 압박을 팬들에게 이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축구 인생에서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 마누엘 우가르테 역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에게 0대3으로 대패하였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로 토트넘은 3승 1무 2패로 8위로 도약한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승 1무 3패로 12위로 추락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 경기에서 3점을 반드시 따내야 했습니다. 에릭 테나그 감독의 지도 아래 팀은 3년차를 맞이했으며 큰 기대를 안고 시즌을 시작했으나 불안정한 출발은 팬들의 우려를 낳았는데요. 특히 리버풀과의 0대3 대패 이후 테나그 감독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으며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해 비판이 더욱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기는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렸고 토트넘은 핵심 선수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하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토트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반 3분 만에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의 첫 골을 기록하며 팀이 일찌감치 리드를 잡았고 안정된 경기 운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압박을 가했죠. 이 상황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급해졌고 반칙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전반 42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퇴장당하며 팀은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수적 우위를 점한 토트넘은 후반전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후반 2분 데안 쿨루셉스키가 추가골을 넣어 2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후반 32분에는 도미닉 솔랑케가 세 번째 골을 기록하며 경기를 3대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안드레 오나나를 제외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합류한 선수인 우가르테 역시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가르테는 72분간 경기를 뛰었으나 단 한 번의 기회도 만들지 못했는데요. 수비에서도 그는 3번의 걷어내기와 4번의 태클만을 기록했으며 6.7점이라는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데일리 메일의 수석 스포츠 기자인 올리버 홀트는 우가르테의 경기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가르테의 경기는 매우 걱정스러웠다. 시간이 짧았지만 그의 속도는 매우 느려 보였다. 유럽의 주요 클럽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약탈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반 바스텐 역시 우가르테를 가차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나는 올드 트래퍼드에서 그저 걸어다니는 선수를 보았다. 우가르테가 5천만 유로의 가치가 있다고? 테나그 감독은 그렇게 큰 돈을 이런 형편없는 선수에게 투자한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했습니다.